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간밤 미국 증시 모습 보면서 오늘 우리 시장 타격 클 것 같다. 개장 전부터 한숨 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 거 치고 그래도 우리 시장 선방해줬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선방만으로 우리가 충분한 걸까요? 자,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답답한 상황에서 자, 빨간색을 좀 그리워해 보자. 내일은 좀 빨간색 켜보자 하는 의미에서 저도 빨간 의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개인의 선택에서도 이런 좀 힘든 시장 안에서도 급등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준비해봤으니까요. 자, 어떤 종목들이 힘있게 가는 건지 저희 방송 보시면서 내일 시장 철저하게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 그 어느 분보다 더 적절하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 옆에 나와 계십니다. 오사무엘 파트너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사무엘 파트너님, 오늘 시장 초반에 낙폭 굉장히 크게 키워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조금씩 올라주면서 마무리해줬잖아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었죠. 전일 미국 시장 폭락과 다르게 우리는 좀 힘을 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락하는 장세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 상승하는 종목 수가 정확하게 400개였습니다. 코스피에서 123, 코스닥에서 277. 그래서 123, 277 합해보니까 정확하게 400개더라고요. 네. 400종목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오르는 종목에 베팅을 해야 되죠. 이제는 달리는 말, 좀 쉬어가는 말보다는 달리는 말에 갈아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숲이 우거져 있지 않죠. 현재로서는 숲이 지수로 한다면은 나무는 종목이잖아요. 숲이 우거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튼실한 나무, 그 나무를 키워가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양시장에서 상승한 400개 종목 중에 하나가 오사무엘 파트너님이 공개를 해주셨던 서현 탑메탈인데요. 자, 서현 탑메탈 오늘 흐름이 역시 또 잘 나와줘서 3.18%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서현 탑메탈에 대한 리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서현탄메탈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현탄메탈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은 반드시 일어날 이벤트이죠. 언제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은 계속 각광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계속 주식은 이제 순환매가 돼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최근에 이렇게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다 그러면 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타임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서현탄메탈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서현탄메탈에 대해서 제가 1차, 2차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1차 매도 대응을 하자라고 하는 자리는 이제 121선 자리에서 매도 대응을 하고 주가 눌림목이 발생할 때 2차 이제 매수로 들어가자 안내를 드렸었죠. 오늘 2.8%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좋은 또 매수의 타점이 되었죠. 그리고 2차 매도는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이 매물대가 2차 매도 대응할 자리가 된 거죠.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눌림목 관점에서 봐야 되죠. 근데 상승이 끝났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서현탄메탈만 있는 게 아니죠.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데모라는 종목이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을 하고 있죠. 그 좀 무거운 종목이 있는데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현대 에버다임. 좀 무겁긴 하지만 이 종목은 무거운 종목처럼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눌림목이 언젠가는 형성이 될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이 당장 일어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분명히 있을 이벤트인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고 잠시 또 이 재건 수혜주들이 잊혀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가 이제 눌림목이 형성되는 거죠. 현대 에버다임, 데모, 그리고 수산중공업도 한번 볼게요. 수산중공업도 좋은 상승의 흐름 보여줬죠. 근데 수산중공업은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 왔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에 닿았죠. 닿았기 때문에 이제는 조심해야 될 단계. 그러니까 각 개별적으로 종목 대응은 다르게 해나는 것이죠.
서현 탄메탈도 이제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됐습니다. 쉬어갈 때 남들이 안 볼 때 소외될 때 그때 매수하는 겁니다. 그럴 때 다시 또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등극되면서 주가가 또다시 상승할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눌림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고 소외될 때 매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양시장에서 상승한 400개 종목 중 하나가 서현 탑메탈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오사무엘 파트너님이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이죠. 자, 어제도 8%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또 추가로 3.18% 상승 나와줬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서 오늘 약세장에서도 상승 마감했는데 자, 이렇게 힘 있는 종목들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가고 싶다. 요즘 정말 주식할 맛 안 나는데 이런 종목들 있으면 힘이 날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말고 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사무엘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약세장에서 혼자만 끙끙 앓고 계시지 마시고 자,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힘이 되는 종목들 주시는 그리고 마인드셋도 같이 해볼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인의 선택에서 준비한 8개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 8위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8위입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차지를 했는데요. 자, 현대에너지솔루션 오늘 2,900원 올라줬고 27,1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11.96% 상승이 나온 건데요. 자, 하락 출발을 했는데 바로 상승 반전을 해서 끝까지 힘 잘 유지하면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자, 오늘 외인과 기관 수급 다 들어왔고 개인 투자자분들만 매도를 하셨는데 자, 이유에서 신재생 에너지 400조 투입을 하겠다. 이런 소식에 오늘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 급등이 나왔어요. 사실 현대에너지솔루션 말고도 뭐 신규 상장주인 대명에너지 상한가 같고 또 S에너지, SDM 모두 흐름이 좋았습니다. 네, 현대에너지솔루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상승이 좀 크게 나왔죠. 현대에너지솔루션은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 정책에 의해서 종목들의 등락이 펼쳐질 텐데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신재생 에너지와 관계되어 있죠.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와 관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정부가 추진하는 원전과 관련된 에너지 종목만 오르고 신재생 에너지는 안 오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는 실질적인 실적을 봐야 됩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수급에 뒷받침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제는 기술적으로 봐야겠죠. 기술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오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있습니다. 1월 18일자에 발생했던 거래량에 비해서는 좀 턱없이 부족하죠. 그때 거래량이 크게 일어나면서 상승했던 게 27%까지 상승했어요, 장중에. 오늘은 15% 상승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 개인이 팔았고 그리고 241선을 강하게 돌파했다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긍정적인 측면, 거래량이 늘면서 241선을 강하게 돌파했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다는 것. 외국인도 많이 샀고 기관도 많이 샀죠. 외국인은 10억 가까이, 기관은 15억을 샀어요. 이제 일봉 현황만 보게 되면 더 상승할 것처럼 보이죠. 이 차트 하나만 보면 상승을 더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주봉을 보면은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 하나 또 말씀드리겠다고 말씀했는데요. 지난 1월 18일자에 상승을 하면서 부딪혔던 저항이 뭐냐면 주봉의 바로 60주선입니다. 60주선에서 부딪히고 밀렸죠. 이런 자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매도를 했으면 정말 기가 막힌 고점에서 매도한 거죠. 주가가 확 밀려버렸잖아요. 60주선, 여기서 매도했어야 되는 거죠. 매도 대응을. 그 다음 보이는 게 뭡니까? 검정 실선이 보이죠? 이게 120주선입니다. 그러니까 120주선에 저항이 있다는 것. 아직 닿지는 않았어요.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면 120주선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매수한 기관과 외국인이 내일 물량을 던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러한 상승의 불을 켤 때 개인들이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보고 기관과 외국인이 물량을 던질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 241선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241선이 저항이 되고 또 241선을 향해 가는 주가가 241선 저항이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차익을 실현할 수 있죠. 그럼 241선 자리가 저항이 되고 또 241선 돌파가 되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하느냐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비밀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241선의 비밀에 대해서 한 가지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241선 저항에 만났던 종목들을 먼저 볼게요. 원익큐브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원익큐브 바로 어제 241선 저항에 정확하게 부딪히고 밀렸죠. 그럼 241선에 대놓고 매도하신 분들은 쾌재를 부르는 겁니다. 매도하고 났더니 주가가 확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241선이 저항이 된 거예요. 그런데 241선이 저항이 됐는데 중요한 건 저항이 됐다가 다시 밀렸다가 저항을 돌파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241선 부근에 왔던 상황에서 그 거래량만큼 그 이상만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거래량이 크게 나타났는데 크게 증가를 했는데 오늘 거래가 죽었죠. 거래가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지리멸렬한 겁니다. 원익큐브가 그래서 241선 돌파를 못한 거예요. 돌파를 하려면 거래량이 필요하던 거죠. 그 다음 종목 KMH 하이텍 또 보겠습니다. KMH 하이텍도 보시면 잘 가던 주가가 241선 저항에 부딪히고 좀 밀린 거죠. 여기를 돌파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거래량이 증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근 5일 동안의 거래량, 평균 거래량보다는 분명 더 많이 나와야 241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지노믹트리라는 종목을 볼게요. 지노믹트리도 계속 241선이 저항이 되고 있습니다. 241선 이 저항을 돌파하려면 이전에 발생했던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종목이 있지만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그다음에 돌파의 관점, 돌파를 했던 종목들을 잠깐 볼게요. KC를 보겠습니다. KC는 돌파를 했죠. 241선 위에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래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3일간 거래량 많이 증가를 했죠. 그리고 와이어블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어제 리뷰했던 종목이죠. 와이어블 241선 강하게 돌파했죠.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강하게 돌파했어요.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아바코라는 종목인데요. 아바코 종목도 이 종목도 241선을 강하게 돌파했는데 강하게 돌파했던 건 뭐냐면 거래량입니다. 계속해서 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한 종목 더 볼까요? DSR 종목. DSR 이 종목도 241선을 돌파했죠. 241선 한 번, 두 번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다가 그 다음에 돌파한 겁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점점 늘고 있죠. 이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닥권에서 움직였던 거래량보다는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돌파에 필요한 것은 평균 거래량보다 더 많이 발생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팁이 될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41선이 다가온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GMB 코리아인데요. 여기까지는 상승 관점에서 그만큼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241선 저항을 생각하면서 대응할 종목이다. GMB 코리아, 그다음에 대우부품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대우부품도 어떻습니까? 241선 밑에 있죠. 241선 가까이 왔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매도 대응, 1차 매도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런데 돌파는 뭘로 보냐면 거래량이 얼마나 많이 증가하는가 그걸 보고 대응하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시노펙스를 볼게요. 시노펙스도 어떻습니까? 241선 아래에 있죠. 241선을 향해 가는 그림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만큼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힌트가 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종목들 안내를 드렸는데 그만큼의 차익을 실현하고 또 돌파를 확인하려면 평균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현대에너지 솔루션 하나를 내세우면서 241선에 대한 팁을 좀 드렸습니다. 네, 태양광 관련주 중에서도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회사인 현대에너지솔루션인데요. 자, 긍정적인 부분과 아쉬운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긍정적인 건 거래량이 늘면서 241선을 돌파해주는 모습 보여줬다. 그리고 외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온 거 짚어주셨고요. 아쉬운 점으로는 주봉상으로 볼 때 120주선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부딪힐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때 수급이 다소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꿀팁이 아니라 황금 팁을 전수해 주셨어요. 241선의 비밀을 공개를 해 주셨는데, 자, 241선 부딪히는 자리에서는 일단 1차 매도 대응을 하시되 돌파하면 그때 또 수익을 실현하지 못한 게 아쉬울 수 있잖아요. 돌파 여부 확인은 거래량 보시면 된다. 이렇게 꿀팁을 또 전수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8위 종목 만나봤고요. 7위는 어떤 종목일지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7위입니다. 나노 CMS가 차지를 했는데요. 오늘 흐름 보면 12.46% 상승 나와줬고 36,5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오늘 지수 흐름과 정말 무관하게 초반부터 크게 상승했고 어느 정도 반납하기는 했지만 힘도 잘 유지했습니다. 자, 오늘 외인들은 매도에 나섰고 기관과 개인이 매수를 했는데 자, 사실 5월 초에 이미 코로나 사멸 램프 국내 적합 등록, 미국 인증, 캐나다 인증 획득했다 이런 뉴스는 나왔는데 지금 4거래 연속 상승 마감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계속 4일 동안 탄력을 받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네, 나노 CMS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노 CMS는 코로나에 큰 수혜를 받던 종목이죠. 바이러스 살균 램프를 만들었고 또 CE 인증을 받으면서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 시대로 가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던 것입니다. 자, 나노 CMS가 이제 상승의 기틀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자리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나노 CMS가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이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560억이거든요. 그런데 매출액이 좀 부진하죠. 작년까지 매출액을 보게 되면 50억을 채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적자였죠. R&D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1분기에 의미 있는 수익이 나왔어요. 1분기에는 7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물론 적은 부분이죠. 적다 생각하면 적을 수 있지만 이 회사가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시가총액이 1,500억인데 약간 고평가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나노 CMS가 최고점이 12만 원대였거든요. 12만 원대부터 4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지금 바닥에서 보게 되면 바닥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 이게 긍정적인 것입니다. 오늘 61선 저항을 돌파하려다가 테스트하다가 61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요. 61선이 강한 저항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HLB 제약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죠. HLB 제약 안내를 드리면서 이게 61선이 강한 저항이 아닐 것이다 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HLB 제약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61선은 강한 저항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발생하는 흐름을 보니까 61선은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려드렸던 거예요. 그러더니 그 이후에 더 거래가 많이 발생하면서 급등을 한 거죠. 나노 CMS 앞으로 흐름이 이제 결국 이것도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중요한데 61선은 저는 돌파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이는 저항, 두 개의 저항이 겹쳐 있죠. 121과 241선 저항이 가까이 있습니다. 중복된 저항, 이걸 저는 더블 저항이라고 부르는데 이 더블 저항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실질적으로 매도 대응할 자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5만 원대죠. 5만 원에 조금 그 넘는 자리. 여기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서 매도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나노 CMS 바이러스 살균 램프로 코로나 수혜를 크게 받았던 종목인데 자, 61선은 돌파할 걸로 보인다. 하지만 두 개의 저항인 더블 저항을 극복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매도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가격대가 5만 원대입니다. 오늘 나노 CMS 36,5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7위 종목 나노 CMS 알아봤고요. 6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자, 6위입니다. SDN이 차지를 했는데요. 역시 오늘 핫했던 태양광 관련주죠. 12.63% 상승 나왔고 2,14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초반부터 상승 출발해서 반납하는가 싶더니 다시 올라줬는데 윗꼬리는 좀 달았습니다. 자, 기관과 개인이 매수를 했고 외인은 큰 물량을 빼는 모습 보여줬어요. 자, 현대에너지솔루션과 마찬가지로 역시 신재생에너지 이후에 신재생에너지 가속화 이슈로 상승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네. SDN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현대에너지솔루션 태양광 모듈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한다면 SDN은 태양 전지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작년까지 좋은 실적을 기록했어요. 53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작년까지 흐름이 좋았습니다. 월봉을 보시게 되면 2020년도가 제일 좋았죠. 2020년도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작년도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했고 다시 눌림목이 발생하는 그런 흐름인데
자, SDN 흐름 잘 보세요. 제가 241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공교롭게도 이 종목도 241선을 테스트하는 종목이에요. 241선 정확하게 부딪히고 거기서 빠지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241선이 참 강한 저항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실감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241선을 설정하고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죠. 여기서 매도를 잘했어야 되죠. 눌림목 발생하고 다음에 또 부딪히는 자리가 어디였죠? 241선이죠. SDN은 정확하게 241선을 건드리면서 거기가 저항이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3세판 세 번째인데 글쎄요. 저는 돌파 관점에 좀 무게감을 둡니다. 네, 돌파 쪽에 한 60, 60에 네. 좀 무게감을 두는데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는 돌파를 하더라라는 측면인데요. 오늘 거래가 좀 많이 발생했어요. 거래가 많이 발생했는데 바닥에서 거래가 많이 발생했어요. 이제는 돌파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봉에서 보게 되면 이 60주선이 있어요. 거기가 2,385원이라는 자리거든요. 2385. 2385인데 241선은 얼마냐면 2297이에요. 2290원. 그러니까 2290원을 돌파하고 저는 주봉 60주선까지 가는 흐름이 아닐까. 주 60주선은 좀 강한 저항이 될 것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봉 저항이 60일선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60일이라고 해봤자 3개월의 평균 아닙니까? 3개월 평균이에요. 근데 60주선은 좀 다르죠. 무게감이. 1년 주가의 평균이에요. 1년보다 조금 많죠. 52주 더하기 8주니까 1년하고도 2개월 정도, 1년하고도 2개월 정도의 주가의 평균선입니다. 그래서 60주선은 강한 저항이 될 것이다 보는 게 2021년도 7월 달에 60주선 위에 있다가 그 이후로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선이 바로 60주선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강한 저항이 될 것이다 보고 일봉에서 보이는 241선에서 돌파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60주선 자리에서는 기억하시고 매도 대응하면 좋겠는데 정확하게 60주선에 되거나 또는 60주선 한두 호가 아래에서 매도 대응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6위는 SDN이었는데요. 차트상으로 저항선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는 SDN입니다. 지금 세 번째 저항선 부근인데 이 가격, 세 번째 저항선 라인인 2,290원 무난히 돌파해주고 자, 지금 주봉 60일선 돌파가 관건일 텐데 자, 일단은 멈출 것 같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가격대가 강한 저항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매도 대응, 그 가격대보다 뭐 한두 호가 정도 아래에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6위 종목 SDN 만나봤고요. 5위는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5위 수산중공업이 차지했습니다. 역시 이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고요. 오늘 13.23% 상승이 나와서 4,4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초반에 급등이 나왔는데 힘이 조금 빠지다가 완만하게 올라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윗꼬리를 달았는데 몸통이 훨씬 긴 모습으로 마감을 해줬고 오늘 외인과 기관은 매수를 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도를 하셨습니다. 자, 지금 유럽연합에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최대 60억 유로 지원할 것이다. 이런 발표가 또 나오면서 오늘 재건 관련주들 좀 일제히 올라주는 모습 보여줬어요. 네, 아까 제가 이제 서현탄메탈 언급을 드리면서 네. 수산중공업 안내를 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는 계속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쉬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제가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종목들 하나하나씩 보니까 어느 정도의 저항대까지 다가온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서현탄메탈도 쉬어갈 수 있다라는 그 관점을 안내를 드렸고요. 수산중공업에 대해서도 아까 고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안내를 드렸죠. 고점을 연결했을 때 고점 3개의 연결, 추세 연결선에 부딪히고 있다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렸어요. 물론 거래가 는 것은 좋습니다. 거래가 늘었고 오늘 보면은 거래가 최근 거래량 중에서 제일 많은 최고 거래량이 나왔고 또 수급 면에서도 본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샀어요. 외국인은 21억, 기관은 2억 가까이 샀죠.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상황을 봐야 되는데 과연 오늘 부딪혔던 이 추세 연결선을 뚫고 갈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내일 어떻게 움직일지 저는 이게 바로 뚫고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는데요. 좀 눌림목이 발생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수산중공업은 중장기 관점에서 갈 자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드릴까요? 제가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주봉을 보십시다. 주봉을 보시면 이제 구름청 안에 들어왔죠.
그런 층 안에 들어왔는데 중장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제가 그려드린 이 박스 안에 들어올 것이다.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추세 연결선, 일봉의 추세 연결선에 부딪혔습니다만 내일 다시금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추세 연결선의 저항을 돌파한다 그러면 이 주봉의 이 자리, 제가 표시한 자리까지도 올 수 있죠. 그런데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좀 눌림목이 발생하면 좋겠죠. 눌림목이 발생하면 저로의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보는 게 주봉에서 볼 때 갈 자리가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수산중공업 관심 있는 분들 매도 타점이 궁금하시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봉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목표 지점을 제가 안내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매수의 관점에서 수산중공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좀 눌림목이 발생하면 좋겠죠.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좀 눌림목이 발생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봉에 바라볼 때 갈 자리가 있는데 좀 눌림목이 발생해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산중공업은 스윙이나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고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좋았지만 내일 오늘 발생한 거래량만큼 나와준다 그러면 그 저항, 제가 표시해드린 일봉의 저항은 가뿐히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일의 거래량이 중요한데 또 하필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의 장세도 저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일 금요일 장세에는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 내용들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위는 수산중공업이 차지를 했는데요. 굉장히 궁금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오사무엘 파트너도 개인의 선택 관심주로 공개해 주셨던 서현탄 메탈, 방송 초반에 지금 수익을 굉장히 만들었지만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의견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재건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부분 종목들이 저항선 부근에 도달했다는 점 짚어주시면서 금년간에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의견 비슷하게 주셨습니다. 자, 수산중공업은 중장기로 봐도 좋을 텐데 적당한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궁금하신 분들 주저하지 말고 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사무엘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료 공개방송 이야기도 벌써 해주셨는데 내일 오전 9시 반부터 무료 공개방송이 있으시니까요. 그 부분을 보면서도 역시 수산중공업 적절한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5위 종목 수산중공업 이야기 나눠봤고요. 4위로 이어가 볼게요. 자, 오늘 4위입니다. LNK바이오가 차지를 했는데요. LNK바이오 저희 개인의 선택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관심주로도 공개가 됐던 종목인데 오늘 14.17% 크게 상승이 나와줬고 상한가에도 잠시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 14,1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자, 장 초반부터 시세가 강하게 나와서 초반에 상한가 진입했는데 금방 풀려서 막판에 힘도 좀 빠졌습니다. 몸통보다 좀 많이 긴 윗꼬리를 달았는데 자, 오늘 외인과 기관은 매도했고 개인 투자자는 매수를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자, 지금 척추 임플란트 전문 기업으로 FDA에서 승인받은 신제품 미국 수출에 나선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 LNK바이오 대응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NK바이오가 이제 본질적인 측면은 척추 임플란트 미국 첫 수출 쾌거죠. 쾌거인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적자를 기록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 시청자들께서도 이런 부분이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바이오 종목들이 흑자를 보이는 기업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만큼 R&D에 쏟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특히나 임상 비용을 쏟는다거나 또는 LNK바이오처럼 척추 임플란트 FDA 이런 승인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겠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질병 치유와 관련된 바이오 종목들은 수출을 통해서 또 기술 수출을 통해서 한 번에 벌어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R&D로 비용을 많이 썼던 기업들이 기술 수출을 통해서 한 번에 벌어들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LNK바이오는 질병과 관련된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질병이죠. 척추 질병이니까 척추 임플란트입니다. 좀 다르죠. 결이 좀 다릅니다. 암 치료나 이런 질병 치료가 아니라 척추 임플란트예요. 그래서 제가 왜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이 척추 임플란트 수요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이 매출의 증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나온 것은 첫 수출이라는 쾌거예요. 이 첫 수출이라는 쾌거. 그래서 미국에서 발생하는 수요와 더불어서 얼마큼 매출이 증대할 것인지 그리고 본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얼마나 기여가 될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5분봉을 보시면 9시 20분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9시 20분부터 25분 사이에 주가가 확 밀려버렸어요. 30% 상한가에서 주가가 밀려버렸는데 고점에서도 순간 12%가 밀렸던 겁니다. 자,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한 상황, 이때 많은 분들이 상따했을 수가 있어요. 상한가 따라잡기죠. 상따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봉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지금 이제 윗꼬리를 보였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을 때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이. 자,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 안 사겠습니까? 사고 싶죠. 241선을 강하게 돌파했잖아요. 강하게 돌파하고 상한가에 안착했으니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도 그 다음날 갭상승해서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욕구를 여지없이 무너뜨려 버린 거죠. 9시 25분에. LNK 바이오 사신 분들은 굉장히 당황하셨을 겁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손절을 하고 빠져나가신 분도 계셨을 테지만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까? 수급면에서 볼 때, 수급면에서도 개인만 9억 원어치를 샀단 말이에요. 9억을. 외국인과 기관이 던져버렸죠. 9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많은 돈이죠.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윗꼬리를 주의해야 되는데 윗꼬리 좀 길게 달렸어요.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는데 어떤 거래량은 추가적인 상승을 암시하는 거래량이 있으며 또 어떤 거래량은 하락을 암시하는 거래량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오늘 상승 시에 오늘 상승 고가가 16,050원입니다. 16,050원. 그런데 120주선이 16,900원이고 60주선이 17,000원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60주선과 120주선이 같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죠. 그런데 오늘 그러면 60주선, 120주선 바로 이평선의 저항에 부딪힌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부딪혔을까요? 바로 선행스팬 1이라는 자리. 구름층 하단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일목균형표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목균형표가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글쎄요. 이평선 저항도 중요하지만 일목균형표 저항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일목균형표가 좋은 지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일목균형표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구름층 하단도 저항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평선 저항이 아니라 구름층 하단의 저항이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층의 하단 그리고 이평선 저항도 다 기억하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름층 하단의 저항이 부딪혔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쉬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은 될 수 있습니다. 저항은 어떤 자리입니까? 저항은 부딪히고 밀릴 수도 있는 자리. 첫 번째로 우리가 인식할 때. 두 번째는 돌파할 수도 있는 자리.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차 저항. 주봉에서의 일목균형표 선행스팬 원자리에 부딪혔다면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시면 주봉의 60주선, 120주선까지 다시 올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당분간 우리가 이 개인의 선택에서는 LNK 바이오에 대해서 안내 드릴 기회가 당분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눌림목 관점으로 말씀드리니까.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급등을 해서 개인의 선택 종목으로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오늘은 어쨌거나 주봉을 봤을 때 선행스팬 원자리, 구름층 하단 저항에서 부딪혔다는 것. 거기서는 매도 대응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는 것. 당분간은 눌림목 관점으로 저는 보는데 그러나 주봉을 봤을 때 60주선, 120주선까지 향후 도달할 그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LNK 바이오 본질은 척추 임플란트의 미국 첫 수출 쾌거라는 점인데 그 이면을 봐야겠죠. 앞으로 이제 매출이 얼마나 증대할 것인가가 관건일 텐데 자, 종목 분위기 자체는 오늘 좋았어요. 하지만 오늘 상한가 터치할 때 사셔서 계좌는 파란불 켜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응 방법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일목균형표상 구름층 하단 강력한 저항이 되는데 여기에 부딪혔기 때문에 당분간 쉬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하지만 희망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내하시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살아있다는 점도 차트 보면서 함께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4위 LNK 바이오 만나봤고요. 3위는 어떤 종목일지 만나보시죠. 자, 오늘 3위입니다. AP위성이 차지를 했는데요. AP위성 오늘 흐름 14.55% 상승 나왔고 18,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2,350원 오르는 모습 보여줬네요.
장 내내 지지부진했는데 막판에 급등이 나왔어요. 자, 오늘 외인과 기관은 매도를 했고 개인 투자자분들만 매수를 하셨는데 자, 지금 뭐 새 정부에서 항공우주청 신설한다. 이런 뉴스도 있고 또 다음 달에 누리호 발사도 예정되어 있기는 한데 자, 오늘 이렇게 막판 급등이 나온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막판 급등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P위성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막판 급등이 나온 것이 저는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이상하죠? 아이러니하죠? 네. 왜 제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가? 저는 이 AP위성이 막판 급등이 나온 것은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기 위한 하나의 그런 꼬드기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AP위성 그런데 중장기 모멘텀은 분명히 좋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장기 정책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단기적인 거 말고 신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서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안내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원전 정책, 두 번째는 우주 산업 정책, 그다음에 세 번째는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네 번째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 이런 부분들, 물론 하나 더 합치면 자율주행 관련된 것, 그리고 UAM 모빌리티 관련된 이것은 중장기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에요. 그럼 AP위성도 우주산업 육성 정책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이라 할 수 있죠. 정말 판단하기가 어려운 장세예요. 왜 판단하기 어려운 장세냐면 AP위성의 오늘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AP위성이 어떻게 마감을 했죠? 아주 깨끗한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차트를 보세요. 깨끗한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 깨끗한 양봉을 만들면 그 다음에 갭상승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원래 그렇습니다. 종목의 속성이 종가 마감이 종가가 깨끗한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 그 다음에 상승의 불을 켤 가능성이 일반적으로는 높아요. 그런데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할 때 제가 시간의 단일가를 보지 않고 작성을 했어요. 작성을 하면서 일봉만 본 게 아니라 주봉을 봤거든요. 주봉을 보게 되면 현재로서는 이게 매물대가 표시가 안 되는데 매물대를 한번 넣어볼게요. 매물대를 놓게 되면 어떻습니까? 매물대, 지금 매물대 아래에 있어요. 주봉에서. 주봉 매물대 아래에 있는데 지금 매물대가 표시된 여기 이 자리, 이 매물대라는 것은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거래가 많이 되었던 흔적을 보면서 주봉 매물대 돌파하기가 쉽지 않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제 작성해서 제가 넘겼습니다. 4시쯤에. 근데 시간의 단일가를 보게 되면 시간의 단일가를 잠깐 볼게요. AP위성이 시간의 단일가 6% 하라 그랬죠. 참 대응하기 어렵죠. 깨끗한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 외에서는 6%나 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내일은 갭 하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의 단일가 이렇게 하락할 것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급의 형태를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던진 겁니다. 외국인은 5억을 던지고 기관은 1억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개인이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상승의 불을 켤 때 개인이 다 사버리면은 개인만 나홀로 매수하면 그 다음날 상승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주봉 매물대, 이 매물대를 봤을 때 조심스럽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하나의 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목균형표 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일목균형표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일목균형표 하단도 저항이요. 일목균형표 상단도 저항입니다. 근데 주가가 가는 방향에서의 일목균형표 구름층이 아니라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이죠. 이것도 저항이라는 거예요. 주가가 상승할 때 보이는 구름층이 예를 들어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는 보이는 저항이니까 쉽게 대응하죠. 그런데 안 보이는 저항이 어디 있다고요? 왼편에 있습니다. 왼편에. 이 왼편에 이 저항이 어디서 만들어진 겁니까? 바로 그 왼쪽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행 스페인이라고 표현하죠. 그 매물대가 앞에 영향을 주고 그러면서 일목균형표 구름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디에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이렇게 퐁당퐁당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저항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좀 여러분에게 팁이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AP위성이 좀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시간 외 단일가도 영향을 줬지만 내일 장 초반에는 하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눌림목이 형성되면 눌림목 자리에서는 매수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주와 관련된 종목들 AP위성,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우주, 한양 디지텍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눌림목에서 매수는 유효하다. 그래서 이 종목도 기억을 하시고 저도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 좀 많이 눌렸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혹시라도 매수해서 눌려서 좀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시는 분들 노랑톡방에 들어오시면 대응 방법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P위성 오늘 막판 급등이 나오면서 정말 예쁜 장대 양봉 만들어줬는데 사실 이 장대 양봉 좋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물량을 넘기려는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해주셨고 실제로 시간 외에서도 하락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자, 따라서 내일 장 초반에는 하락 가능성이 더 커 보이지만 일단 종목 자체는 괜찮게 본다고 하셨기 때문에 눌림목에서의 매수는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야, 오늘 정말 꿀팁, 황금팁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항선 체크하는 방법도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 부분 놓치신 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 유튜브 방송 가셔서 돌려보시거나 또는 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사무엘 파트너님 내일 공개 방송도 있고 또 주말에는 오프라인 강연회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하시고 참여해 보시면서 자, 이런 꿀팁들 체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3위 종목 AP위성 만나봤고요. 2위로 이어가 볼게요. 자, 오늘 2위는 우수 AMS가 차지를 했습니다. 우수 AMS 오늘 17.37% 상승 나왔고요. 5,0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장중 내내 강세이긴 했는데 역시 장 후반에 아주 강했던 모습이었고요. 윗꼬리와 아랫꼬리 모두 길게 단 양봉을 형성을 했습니다. 자, 오늘 외인과 기관은 매도를 했고 개인만 매수를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자, 현대차와 기아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1조 원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우수 AMS의 주가를 함께 끌어올린 걸로 보입니다. 네, 우수 AMS 상세하게 좀 안내를 드릴게요. 네. 우수 AMS 가볍게 볼 종목은 아니고요. 이 종목은 범현대가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현대차와 관련된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우수 AMS는 직접적으로 현대차의 수혜를 입는 종목이에요. 일단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현대차 미국 진출하잖아요. 조지아 공장 이제 그 이슈와 더불어서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났죠. 우수 AMS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놓친 아쉬움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 상승의 불을 분명히 켠다라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 저항대를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왼편에 보시면은 이 구름층 상단 보이시죠? 그 자리에 정확하게 부딪혔어요. 보세요. 제가 직선을 그려드리는데요. 이 자리 정확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평한 게 길면 길수록 매물대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 너무 귀중한 팁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평평한 자리가 길면 길수록 강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평평한 자리가 길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강한 저항이에요. 평평한 자리가 길다는 건 뭡니까? 그 이전에, 이건 선행스팬이죠. 그 이전에 매물로서 계속 거래가 많이 된 것이 긴 시간 동안 형성됐던 거예요. 왼편을 보실까요? 왼편을 보시면 답이 나오죠? 거래가 많이 되었던 흔적들. 바로 그 모습이 앞에 영향을 이렇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습니까? 강한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흘러왔던 흐름이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과거에 흘러왔던 흐름이 현재의 흐름을 주고 현재에 흘러가는 흐름이 또 미래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주식은 바로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수 AMS는 이제 눌림목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앞선 자리를 볼까요? 앞선 자리도 구름층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왜 여기는 가볍게 통과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위에 보이는 자리는 왜 강한 저항이 된다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을까요? 그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항상 우리가 볼 때 일봉과 주봉 그리고 월봉까지 다 보시는 게 좋다고 안내를 드리죠. 앞선 그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이 강한 저항이 되지 않았던 것은 주봉에서 봤을 때에 걸리는 저항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큰 저항이 없었기 때문에. 주봉에서 보는 저항은 60주선과 120주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60주선과 120주선 두 개를 다 건드렸습니다. 우수 AMS가 상승하면서. 일반적으로 60주선 하나 갔다가 또 눌렸다가 120주선 가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거래가 많이 발생하면서 60주, 120주선을 다 터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봉에서 봤을 때의 일목균형표에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매물대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삼중 저항을 한 번에 돌파하다가 체했다는 겁니다. 너무 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저항대를 만나면서 주가가 크게 밀렸다. 그러면서 수급에 의해서도 판단이 되고 있죠.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버린 그런 흔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눌림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범현대가
면서 현대차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이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눌림목 관점에서 보되 눌림목이 발생할 때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라는 판단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신규 접근보다는 눌림목 접근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수 AMS도 그중 하나고요. 자, 이 부분 기억하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인의 선택 8개 종목 중에 1위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1위 세로닉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세로닉스 오늘 18.49% 상승 나왔고 29,80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자, LNF 최대 주주로서 오늘 LNF 관련해서 좋은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동반 상승을 한 것 같아요. 네, 세로닉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세로닉스는 LNF의 최대 주주입니다. LNF 14.4%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로닉스 자체의 본질적인 영업이익 가치는 좀 낮죠.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죠. 근데 순이익이 많죠. 자회사 이슈를 받는 거죠. 그럼 세로닉스가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만 일봉상에서 봤을 때 늘 말씀드리는 바로 매물대 저항을 한 번에 뚫지 못하고 밀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윗꼬리가 적게 달린 것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의 그러한 힘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래가 더 많이 발생해야 돼요. 주봉을 봤을 때 2021년도 하반기에 발생했던 그 거래량만큼은 크게 안 나오고 있죠. 주봉을 봤을 때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일봉상에서 눌림목이 발생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주의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자, LNF의 상승의 힘과 더불어서 세로닉스도 상승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눌림목에 주의하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단기적으로 눌림목 주의하자라는 의견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1위 종목까지 만나봤는데 내일의 관심주가 점점 더 궁금해지게 오늘 정말 한 종목당 1개 꿀팁씩 전수를 해주고 계신데요. 자, 내일의 관심주는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나요? 예, 관심주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광림입니다. 자, 광림 급락을 했잖아요. 네. 광림이 쌍용차 인수를 추진했던 쌍방울 그룹에 편입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죠. 5,400원대까지 상승을 했는데 고점에서부터 3분의 1 토막 났어요. 3분의 1 토막. 그러나 이제 지금은 본질적인 가치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광림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예요. 특장차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진출해 있습니다. 직접적인 수혜를 입어야 되는데 쌍방울 그룹에 편입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 못했어요. 이제는 그와 같은 쌍용차 인수와 관련된 굴레를 더 벗어버리고 본질 가치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바닥권이 왔죠. 자,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은 매물대 저항이 되면 한편으로는 이게 지지가 되는 자리입니다. 지지가. 그래서 지지가 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를 받는 이 자리에서 매수는 유효한 겁니다. 이제 바닥권입니다. 이 바닥권에서 매수를 해보자. 그러면 그 다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길게 보면 구름층 상단까지도 가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물대가 있으니까 매물대까지는 1차적으로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현재로서는 1,900원대 전후한 자리에서는 매수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단기로 본다 그러면 2,400원대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2,000원 이하에서 1,900원대에서 매수를 하면 20%의 수익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입니다. 자, 광림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히든 수혜주로서 안내를 드립니다. 네, 히든 수혜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광림에 대한 어떤 관심이 조금 식어가는 모양새였는데 그 관심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관심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자, 내일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광림 공략도 함께 해주시나요? 네, 내일 무료 방송이 9시 반에 예정되어 있는데 네. 광림 매수 타점 한번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광림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인지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또 무료 오프라인 방송이 있습니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오후 2시에 방송이 있습니다. 그때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식을 매수할지, 하락장에서 어떻게 이겨낼지, 어떤 종목으로 승부해야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관점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오전 9시 반에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니까요. 광림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토요일 2시에는 여의도에서 오프라인 무료 강연회가 있습니다. 오사무엘 파트너님 이렇게 방송에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고 계시지만 방송에서 못다 하신 말씀 오프라인 강연회에서 더 이야기 풀어주실 거라고 하니까요. 오프라인 강연회도 무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방 언제나 열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런 무료 공개 방송도 그리고 오프라인 강연에 참여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오사무엘 파트너님과 이런 방송과 강연회 외에도 이 노란톡방에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덧 개인의 선택 또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